여러분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역사 속 수많은 거부들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재주만 가졌던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이룬 부를 지키는 특별한 비법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볼까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재주를 넘어 우리가 애써 이룬 부를 어떻게 지켜내고 또 불려나갈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지혜를 오늘부터 함께 탐험해볼까 합니다. 흥미진진한 역사 속 이야기들과 함께 여러분의 미래 재정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지갑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들을 발견하게 되실지도 모르죠.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합니다.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 쉬어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저 아깝다고만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절세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기술적인 재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에 머무르며 또 어떻게 미래를 그려나갈지 깊이 이해하고 설계하는 중요한 지혜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마치 물이 흐르는 강물을 보며 그 물줄기를 현명하게 다스리는 것과 같달까요? 때로는 물길을 돌려 필요한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둑을 쌓아 귀한 자원으로 보존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돈을 버는 일은 씨앗을 심는 과정이라면 그 씨앗에서 싹튼 열매를 잘 가꾸고 지켜내는 일은 바로 절세의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단순히 아끼는 것을 넘어 지키는 지혜를 통해 우리의 자산이 더욱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버는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시지만 사실 진정한 부자들은 돈을 지키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평생토록 애써 모은 소중한 자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요. 그런데 이 자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혹은 불필요한 세금이라는 출혈을 겪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절세는 바로 이러한 출혈을 막고 여러분의 자산이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돕는 현명한 방패와도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결코 현대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부를 축적하고 유지했던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이 돈을 지키는 지혜를 통해 그들의 유산을 다음 세대로 성공적으로 전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시대의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하며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지혜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이제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돈을 지키는 지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그 지혜의 문턱에 함께 서 있습니다. 돈을 버는 능력은 마치 커다란 배를 만들고 힘찬 돛을 올리는 일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 배가 거친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도록 이끄는 항해술, 즉 돈을 지키는 지혜가 아닐까요? 단순히 세금을 덜 내는 기술적인 방법을 넘어서 돈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통찰력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절세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을 아끼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도 비슷하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돈을 버는 과정이라면 잡초를 뽑고 해충을 막으며 토양을 비옥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돈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때때로 이 정원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수확물을 가져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현명한 정원사는 단순히 잡초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식물이 어디에 심어져야 가장 잘 자랄지, 또 어떤 시기에 어떤 비료를 주어야 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며 관리하죠. 이처럼 돈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지만 막상 번 돈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 그리고 그 돈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도록 만들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큰 부를 이루고 그것을 오랜 시간 유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돈을 지키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튼튼한 성벽을 쌓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듯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해왔던 것이죠. 이 지혜는 단순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기술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시대가 만들어낸 제도를 이해하며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안목을 포함합니다. 예컨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설계하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할 때 닥칠 수 있는 세금 폭탄을 현명하게 피하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성장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경영자의 시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절세는 우리가 이룬 소중한 부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침식되거나 불필요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이자 동시에 그 부를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이어줄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노력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그 돈을 지키고 불리는 지혜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완성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석유왕 존 디 록펠러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 같은 거부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부가 자녀 세대에서 세금 폭탄으로 사라지거나 분쟁으로 흩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신탁, 트러스트, 과재단, 파운데이션 같은 제도였습니다. 신탁은 자신의 재산을 독립적인 제3자에게 맡겨 관리하도록 하면서 특정 목적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거나 상속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록펠러는 이를 통해 자신의 재산을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자선 사업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 역시 카네기 재단과 같은 형태로 자신의 부를 공익에 기여하는 동시에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이고 자신의 이름과 유산을 영원히 기억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제도를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부를 지키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혜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돌려 현대 투자 철학의 대가이자 노마하이 현인으로 불리는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과 절세의 관계를 탐구해 볼까요? 버핏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내재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기간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세금의 관점에서도 놀랍도록 효율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사고 팔아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거나 납부 시기가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자산을 팔아 얻은 이익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이상 장기 보유한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에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세금 납부 시기가 훨씬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구조가 많죠. 워렌 버핏의 장기 투자 전략은 바로 이 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는 가치 있는 기업의 주식을 한 번 사면 수십 년 동안 팔지 않고 보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주식의 가치는 복리 효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실제로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즉, 세금 납부를 미래로 미루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작은 씨앗을 심고 오랜 시간 기다려 거대한 나무로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마법이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투자된 자본이 세금으로 유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자되며 더 큰 부를 만들어내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버핏의 투자 철학은 단순히 돈을 불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세금까지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내와 통찰이 담긴 절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워렌 버핏처럼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는 절세 전략도 중요하지만 재정의 세계는 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가득하죠.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도 혹은 막대한 부를 일군 명문가라 해도 미로처럼 얽히고 설킨 세법과 시시각각 변모하는 경제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문가의 조언은 값비싼 실수를 막아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역사 속에는 상속세나 증여세 문제로 가문의 명운이 흔들리거나 심지어 몰락의 길을 걸었던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죠. 선조들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이 잘못된 판단이나 무지 때문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존재하고요. 반대로 현명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상속 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가문의 유산을 대대손손 지켜낸 영리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치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이 노련한 항해사의 조언을 구하듯 우리 역시 복잡한 세금의 바다를 건널 때 전문가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는 것을 이들이 보여주는 것이죠. 현대에 이르러서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사회적 기여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절세 전략을 펼치는 거부들도 등장했습니다.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신 거대한 자선 재단을 설립하여 사회 곳곳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히 돈을 베푸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매우 전략적인 사고가 숨어 있습니다. 이들이 설립한 재단들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동시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하죠. 예를 들어 재단에 자산을 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세금 공제 혜택을 활용하거나 재단 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확장하는 전략적 자선 활동이자 사회적 투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를 축적하는 것을 넘어 부를 어떻게 사회와 공유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절세는 단순히 눈앞의 세금을 조금 덜 내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머무는지 꿰뚫어보는 통찰력, 그리고 복잡한 제도적 장치들을 자신의 편으로 활용하는 슬기로움, 나아가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종합적인 재정지혜에 가깝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현명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하게 그 돈을 현명하게 지키고 관리하는 지혜야말로 진정한 부를 완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돈 이야기들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지갑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세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명한 절세 습관을 통해 당신의 돈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